우리 100페이지를 보면 100쪽을 보니까 자 7번 나오죠. 정비 예정구역 등에서 건축행위 토지 분할 제한하는 거 있죠. 나와요. 이게 신설됐어요. 신설되고 나서 시험은 출제 안 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좀 이해를 하고서 이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뭐와 뭐를 제한하는 거예요? 건축행위하고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하는 걸 제한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나? 아니죠.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해요? 그죠? 우리 지상권 설정하는 걸 제한해요? 아니죠. 그래.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거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해하고 지금 이해합시다.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있잖아요. 재건축은 제외하고 우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그 지상권자 나오죠. 이게 토지 등 소유자예요. 요자가 뭐가 되냐면 조합원이 돼서 관리처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관리처분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받는 거야.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 한 채 받는데, 건축물 소유자도 받는데 지상권자는 못 받아요. 관리처분 대상에 제외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니까.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자, 각종 동의요건 충족할 때 이자들이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라고 정비계획이 지은 곳이 되면 여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야 을아 친구야, 내가 토지 절반 줄 테니까 너도 아파트 하나 받아라 해서 이렇게 토지 분할하고, 또는 건물이 없는 이제 갑이 나대지에 건물만 딱 을이 지어버리면 또 아파트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현금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투자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기만 하면, 한번 해보겠다 해서 투자하지만은 이게 투자 금액을 정확히 못 돌려받아요. 한 3분의 2 정도만 돌려받습니다. 보통 평균 쳐서 1억을 투자했다만 6,500 정도밖에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언제 하냐면, 아파트 받기 위해서 언제 하냐면, 제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다 보니까 정비 예정구역이 여기에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147곳 정도가 강주는 나올 겁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예정구역이. 그러면 예정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벌써 이런 짓을 한다고 아파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그 행위가 건축물 건축하고 그렇지 토지 분할 행위를 해놓은 거야. 토지 형질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지. 왜? 토지 형질 변경은 이게 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잖아. 토지 형질 변경 삽질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그런 거야. 지상권 설정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 아파트 못 받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해 들어가는 거야. 이때 언제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인 정비 예정구역부터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까지, 이걸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잡는다고. 3년 이내에서 제한을 한다니까 1년 연장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사업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미리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걸 못하도록 만들어. 이걸 갖다가 이 조문이 없었을 때는 이걸 많이 했지. 이제는 안 돼. 이걸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수에서 정수까지 뭐를 갖다가 제한하겠다는 거야.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을 제한하겠다는 거지. 다른 건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작물 설치했다 그래서 아파트 받는 거 아니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그 내용이야. 자, 한번 봐봐. 100쪽.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행정청은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소유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이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 예정구역 늦출 거예요.
기수부터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밑줄 정수까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기수부터 정수까지 3년 이내 기간 네모 딱 넣고 별표 치야지.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서 인류에 한해서 1년 연장 가능 밑줄 긋고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밑줄 2줄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야 돼요. 토지 분할 밑줄 2줄 동그라미 2번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뭔 제한한다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몇 년? 몇 년 연장? 옳지. 자, 1번 위에 행위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딱 넣고 중앙도시령 심의 동그라미 쳐야죠.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돼. 거쳐야하며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에 설치된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지방도시령 심의 동그라미 치고 심의 거쳐서 제한하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도 심의 거쳐서 하는 거죠? 여기도 심의 거쳐 제한하다. 건축허가 제한도 심의 거쳐 제한하는 거야. 자, 동글빼기 2번 위에 행위를 제한하는 자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한 지역을 관한 시장군수 등의 의견 듣자. 밑줄 긋고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101쪽에 8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요거 이제 별표 딱 쳐놓고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별표 쳐놓고 이거 잡아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정비구역 해제는 말이죠. 정비구역 해제는 2년, 3년, 5년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 큰일 나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이게 사무실인가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있다 3년 내 실시기획 인가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무실이신가 했었죠? 그게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끝. 그러나 정비구역은 2년, 3년, 5년짜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아. 그럼 뭐냐? 정비구역 해제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거야.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내용 이해 가요? 지금 정리돼요? 정비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딱 발생하면 반드시 해제 절차를 거쳐서 지정 절차와 동일해야 되니까 해제 절차를 거쳐서 지정권자가 해제권자가 되는 거야. 해제를 하여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의무적 해제 사유와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는 것이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란 말이야. 내용 정리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면 틀려. 정비구역이 몇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될 것으로 본다. 땡.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다시 정리하면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해제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해제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가 해제를 하는 거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다시피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걸리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정리돼요?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요거는 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니까. 구역 지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통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게 참 좋은 것인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고 참 좋은 건데. 자, 우리가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어. 응?
그러니까 저기 구역 지정할 때 구청장 등은 신청해서 구역 지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또 요청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하는 거라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똑같은 절차예요. 똑같은 절차. 의무적 해제는 한 단계마다 몇 년? 3년. 살아있네, 살아있어. 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추진위원 말이 딱 들어가면, 옳지. 추진위원 쪽으로 돌면 2년이야. 세 번째, 쭉 갈 때는, 옳지. 쭉 갈 때는 5년이야? 꼭 잡아야 돼. 쭉 갈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기아자동차 떠올려야 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뭐가 있어요? 재개발이 있지. 열악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기아자동차만 하겠다는 거야. 공업지역. 그럼 쥐가 하면 되지. 뭘 조합을 결성해. 이게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구역지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야 돼. 5년. 이게 쭉 갈 때야. 쭉 갈 때는 두 번째 사업에서 그래. 재개발 사업에서 성깔 있네. 토지 등 소유자가 성깔 있어. 아, 대단해. 건들지 마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그래. 조합이 안 하고. 이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그렇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 사유는 이제 지정권자가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과목 30종 요청 이렇게 들어갔죠? 10년 동안 기억해요? 그래. 이거 다 왔어. 5년을 4년으로 바꿨다고. 이게 나오겠지. 과목 30종 요청이요. 요청 10년 동안 동의야. 이렇게 동의를 동안으로 읽은 거야. 아니, 우리 선생님은 점잖으신 거지.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성깔 있다고 하면 안 돼. 우리 선생님은 점잖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웃으면 되나. 점잖으신 분이라서 아주 점잖게 하잖아. 왜? 못마땅해요 선생님? 자, 이거 봐요. 이게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어렵다. 목적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돼. 이런 거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기준치를 뭘로 정하냐면 조례로 정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상 해제를 요청한다니까. 이때는 추인위가 구성이 안 돼야 돼. 추인위가 구성됐다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 요청이 있을 때 여기에는 추진위는 구성이 안 돼야 돼. 추진위는 이게 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추진위가 나오면 왜 안 되냐면 추진위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3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00분의 30 이상 요청이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에 원룸을 갑이 가지고 있는데 원룸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 원룸이 있어요. 월세가 한 300에서 공실이 많다 그래도 300에서 한 500 정도 되는 거야. 매달 월 수입이. 그런데 이게 이제 6억이야. 감정평가 딱 해보니까 6억 정도 돼. 이걸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주는데 70평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는 거예요. 복층형으로. 멋진 거. 근데 갑은 아파트 70평 받으려 그래. 안 받으려 그래. 안 받고 이거 가지고 있으려 그러지. 내용 이해가요? 이런 자들이 30% 이상만 해제를 요청해 들어온다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유에 의해서 해제된 게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 첫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옳지. 첫 번째 사업에서 10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해서 해제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돼요? 끝.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지정을 않는다 하면은 해제. 예정구역 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해제. 하여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 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없다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2년, 3년, 5년짜리 나오면 의무적 해제 사유. 그게 아니라면 임의적 해제 사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취인원의 승인 신청이 2년 없으면 해제하고, 취인원의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하고. 이제 해제를 연장하자 하는 연장 요 사유도 생겨났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책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 요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1쪽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눈을 맞춰야 돼요. 101쪽 갑니다. 8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1번 의무적 해제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1호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칩니다. 한 단계 갈 때만 3년으로 잡겠습니다.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원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됐어요? 응. 자, 3년만 하나 잡아갑니다. 2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미출고요. 조합이 여기에만 나오니까 그렇죠. 첫 번째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자, 감옥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쳐요. 2년이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자, 선생님들 요 내용입니다. 이거 2년이에요. 요 2년이 아니죠. 앞년이죠. 뒷년이 아니고 앞에 2년이야. 앞에 2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목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신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칩니다. 한 단계 갈 때마다 3년이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취인후 구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취인후가 없을 때죠. 자, 그 3년은 여기 나오는 3년입니다. 요 3년이죠. 요 3년에 해당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다목에 보니까 취인후가 취인후의 승인으로부터 2년 동그라미 쳐요. 2년이니까 취인후에 나와 있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 뒤에 나오는 년이죠. 요 2년이 앞에 년이 아니고 뒷년이에요. 2년 뒷년 2년이고 전 2년이고 앞에 2년이 아니고 뒤에 년이다. 자, 라목을 봐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년이죠.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선생님 요거죠. 요 3년이죠. 요 3년이죠. 요 3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기아자동차라고 써야 돼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5년 동그라미 칩니다. 쭉 갈 때죠. 5년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쭉 갈 때입니다. 선생님들 요게 빠졌네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신청. 요건 5년이에요. 두 번째 사업에서 그렇죠. 기아자동차 이렇게 써놔야 돼요. 요거죠. 자, 2번 갑니다. 구청장 등은 밑줄 긋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겠죠. 구역 지정할 때 신청했으니까. 3번 갑니다. 특별시장, 시장구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의 공람. 우리 구역 지정할 때 30일 이상 공람한다. 정비계획 위반해서 이 내용이 있었거든. 똑같은 절차가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잡아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자, 넘어가요. 5번까지를 앞에서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앞에서 묶어가지고 쫙 연결해서 써놔요. 해제 절차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라고 써놓습니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라고 써놓습니다. 선생님들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 내용이야. 특별히 뭐 중요한 거 없고 넘어가서 102쪽 한번 봅시다. 102쪽에 5번 한번 봐요. 5번. 자,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하려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다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역 등을 해제해야 됩니다.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역 등을 해제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별표 크게 치고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 이거 신설됐다. 신설됐다. 동그라미 6번 신설됐다. 아, 신설됐다. 신설됐다. 해놨어요? 자, 동그라미 6번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밑줄 긋고 다음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 밑줄 거예요.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이 뭐냐면 선생님들 이거다. 2년 3년 5년짜리요. 2년 3년 5년짜리 이렇게 써놔요. 2년 3년 5년짜리에서 이렇게 써놔. 2년 3년 5년짜리에서 제1호부터 3호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년 3년 5년짜리에서 해당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2년 동글배기 치고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정비구역 등 해제 연장도 있구나. 예? 밑줄 그어놓고 선생님들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전부 다 2년 3년 2년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밑에 나오는 사유가 있으면 내용 됐어요? 자, 밑에 나오는 사유가 뭐냐 1, 2번 딱 묶어놓고 자, 이거 암기 이렇게 써놔야 돼. 암기 해주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1호를 보니까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요자가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밑줄 30% 이상 동의 있지?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밑줄 그어놓고 2년 3년 5년짜리 이렇게 써놔요. 2년 3년 5년짜리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죠.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2년 3년 5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 내용이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죠.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 요청이 있다. 30% 이상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자,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 연장 요청이 있다면 2년 3년 5년을 갖다가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 자, 2호를 보니까 정비사무 추진사항으로 봐. 주거 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줄 해야죠.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요때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옳지 년. 자, 가로 9번.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별표 쳐놓고 요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의무적 해제 사유만 나왔지. 자, 임의적 해제 나오죠?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요것 들어가는 거야. 과목 30점 요청 10년 동안 요 내용 한번 보게.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자,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간다. 시도 조례로. 이거거든요. 그 내용이 과도하게 부담되고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조례로 정한다는 거야.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자, 암기 이렇게 해놔야 돼. 이거 암기 해주셔야 돼. 요거. 자, 1호를 보니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밑줄 그어야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과에 동그라미 쳐야죠. 자, 2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목에 동그라미 치고. 자, 3호에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밑줄 100분의 30 동그라미 30% 이상이죠.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다. 요청 동그라미 치고 과목 30점 요청 10년 동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4번을 보면 시소 타는 방법인데 이건 이따 하죠.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줄고요. 시소 타는 방법 모른다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사업 있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 밑줄 10년 동그라미 10년 동안 이렇게 갈 거예요.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수요자 3분의 2 이상 밑줄 3분의 2 이상 밑줄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에 동그라미 딱 치고 10년 동안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10년 동안. 자, 정비구역 해제 효력은 지금 보지 말고 다음에 보고 104쪽.
선생님들 104쪽 봤어요?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시행자 이렇게 나와주죠? 나와요? 아, 이게 별표인데 일단 이게 보기가 싫죠? 이게 선생님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좋아.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건 잡아주셔야 돼. 예? 또 다 하려고 그러지? 또 이런 분위기. 아니, 다 안 해. 여기 이제 자, 여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읽기가 싫테니까, 읽기가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정비사업 종류. 둘째째, 첫 번째 정비사업이 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거 두 번째가 뭐고? 재개발사업. 세 번째가 뭐고? 재건축사업. 여기에 어린애들이 시소 타고 있는 모습을 좀 놀자 그랬어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눈으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지. 요게 시소 타는 모습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걸리냐면, 이건 다음 주에 들어갈 거야. 결국에는 따로 놀 때 이렇게 딱 걸린다고. 결국에는 따로 놀 때 이렇게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다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린애들이 여기에 시소 타기, 이건 방법, 시행 방법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방법이 이렇게 먼저 나와요. 시행 방식이. 그리고 시행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시소 타기, 지처수 이렇게 가는 거야. 지처수 이렇게. 그 다음에 지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유효주셔야 돼. 이건 다 유효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다 유효주시고, 한번 봐봐. 시소 타기 지처수부터 보자고. 아이고, 공부하기 지처수요. 시소 타기 지처수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확대한다. 쭉 밑줄 그는 거 시행자에서 시자 동그라미 쳐야지. 시소 이렇게 갈 거요.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어요. 소자 동그라미 쳐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시소 이렇게 가는 거야. 내용 됐어요? 그러니까 시행자,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자력 개발하는 것을 현지 개량 방식이라 그래요. 실무에 나가면 현지 개량 방식이다 이렇게 돼. 요 현지 개량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100% 재정 착률을 높일 때 그래. 당신들 나가시오. 임대주택으로 가시오. 임대주택 하나씩 주겠습니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스통 갖다 놓고. 그럴 때 이제 알아서 스스로 고쳐서 사세요 할 때 쓰는 게 이거야. 시소 타는 방식이라고. 자, 환지 지혜 동그라미 치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처의 동그라미. 주택 부대복리시설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산등성에 있는 그러한 달동네라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방법이 있구나. 요 정도. 그 다음에 수용 숫자. 관리처분과 환지 방식으로 동시에 다 갈 수 있는 게, 관리처분과 환지로 동시에 갈 수 있는 게 주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의 사업이고, 재건축은 관리처분으로만 가지 환지 방식으로 못 가요. 권리 배분 방식으로만 간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환지 관리처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처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는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주택단지도 건축물이니까 상업지역이나 공장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니까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보면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갑니다. 환지가 없죠.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가로 열고 보니까 주택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한다는 것은 작년에 재개발 사업에도 있었거든요. 주택 재개발. 이제 그게 없어졌어. 재건축에만 있는 거야. 재건축에만. 자, 잠깐만요. 재건축의 관리처분으로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지? 그러면 무조건 재건축 사업할 때는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아파트를 갖다가 지으면서. 아니야, 이게 딱 조건이 붙는다고.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105쪽을 보니까 맨 위에 별표 있잖아요. 밑줄 그으셔야 돼.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있잖아요. 네모 엮어놓고 상업지역 있잖아요. 네모 엮어요. 여기서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야. 그리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이어야 한다. 30%. 30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제가 이거 여의도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의도가 이렇게 이게 마포대교, 여기 영등포 쪽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LG 트윈타워가 나와요. 동간하고 서간하고. 이 바로 뒤에가 서울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2동짜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의도 아파트 중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예요. 이 서울 아파트가 일반 상업지역 위에 올라와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요.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어버리고 지금 재건축 들어갈 때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3부 아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 MBC, 여의도 MBC 사옥이 있어요. MBC 사옥이 있는데 바로 MBC 사옥 옆쪽에 동쪽으로 해가지고 세 동이 나오는데, 이게 수정 아파트예요. 이 수정 아파트인데 이게 준주거 지역에 있는 거야. 이게 준주거 지역. 그러니까 이 수정 아파트도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면 여기에 오피스텔을 30% 이내에 지을 수 있다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서울 아파트하고 지금 수정 아파트거든요. 지금 재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하고 이쪽 지역이.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돼.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거기는 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는 오피스텔 못 지어. 재건축할 때.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보면, 자, 좋아요. 시행자에 나중에 한번 합시다. 나중에 요건 나중에 하죠. 근데 여기 시행자는 일단 조합이 시행자가 안 된다는 것만 알아. 이 정도만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세하게는 이거 나중에 읽어보자고. 지금 읽자 하면은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살살 달래야지. 너는 책포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자, 이것만 보자고. 이것만. 선생님들 요것만 봐. 이건 조합이 안 된다. 이 정도만 해. 달동네 사업은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다. 요 정도만이. 요거는 원래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조합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합을 갖다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지거든. 근데 법인으로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명력을 영구히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이 조합의 법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법인으로 해. 근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법인은 생명력을 영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면 문제가 없어. 정비사업 마무리하는데. 근데 우리가 권리관계 굉장히 복잡하다고. 재산적 권리관계가 전부 다 근저당 잡혀있지, 또 거기에 압류당하고 있지,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비사업 하다가 막 그런 걸로 법원에 경유에 실행당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법인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조합을 결성해서. 그러면 정비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노타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재산적 권리관계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그래서 정비사업은 딱 오면은 반드시 토지등 소유자는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해서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누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냐면,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돼. 조합이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이렇게 조합이 하는 거라고. 법인이 하는 거야. 법인이 이렇게. 그래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 근데 잘 보셔야 돼. 이 사업은 제가 기아자동차 상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거든. 그죠? 기아자동차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기아자동차 지가 혼자 하면 되지. 상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뭔 조합을 결성해.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아자동차를 떠올려야 돼.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사업이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진행시키는데 진도를 나가는데 뭔 말인지를 모른다고. 또 기아자동차만 한다 생각해야 돼. 조합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단독으로 조합이 하고 토의등 소유자라고 하다 보니까 취준회 쪽에서 임원들이 뒷돈 받는 것 같아. 도저히 못 믿겠다. 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시장군수 등과 함께 해라.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이렇게 되어지면 원래 조합과 토의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과 이렇게 6가지와 같이 할 수 있어. 이걸 공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6가지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6가지가 뭐 시장군수,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뭐 이런 말 나오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막 이런 말 나와. 뭐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감정평가원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면서 또 신탁업자 막 이런 말도 나온다고.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잘 봐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인 현대건설이 같이 했을 때는 같은 시행자의 위치로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관리처분을 같이 끼어든다고. 같이 해.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이러한 삼성 레미안이 시공자의 위치로만 오게 되어지면 이걸 끼어들지 못해.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순 요건 도급의 위치로 온다고. 도급받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마치고 넘겨주는. 그리고 돈이 없다면 야, 상가 600억짜리 네가 가져. 이거다고 맞바꾸자.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이 공동시행한다는 얘기는 이런 자들이 사업시행이라고 관리처분을 끼어든다라고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두 번째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 그러나 기아자동차만 할 수 있다. 토의등 소유자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 조합과 6가지, 토의등 소유자와 6가지 같이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리고 정비사, 거기 뭐예요? 신탁업자하고 또 누가 나와요? 한국감정원 나오죠? 감정원이 나오고 이렇게 6가지가 함께 한다. 자, 위에 세 번째 요거 잡아주셔야 돼. 요거 요 정도는 잡아야 돼.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고,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야, 조합 너 못 믿겠어. 같이 하자 해서 4가지 같이 해.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 4가지. 이 4가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하고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누구누구를 얘기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말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예요. 현대건설 떠올리면 돼. 등록사업자 해서 이렇게 4가지 외워주셔야 돼.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더라도 잘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함께 할 수 없다여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원활하게 우리 정비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자들이 뒷돈을 다 대준다고. 보증 서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그래서 나중에 분양가에 포함해서 회수해 가버리겠죠. 시공자 위치로 오면서 같은 시행자 위치로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조합 사무실이라도 얻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하고 이걸 3회 이상 일가시분에 공고해야 되거든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일가시분에.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누가 돈을 냈냐고. 이자들이 전부 다 뒷돈을 대주는 거야. 그래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없다 하니까 정비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뀐 거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 초까지만 해더라도 조합은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틀렸는데 이제는 있다 하면 맞는 말이야. 이거 외워주셔야 돼. 요 정도는 외우자. 그 내용이요. 그 내용. 그 다음에 보면은 105쪽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공시행자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밑줄만 딱 그어놓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106쪽을 보면 선생님들 106쪽을 한번 봐봐.
거기 보면 사업대행자면 안전진단이라는 표현 나오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대행자 이렇게 나와. 밑줄만 한번 딱 그어요. 밑줄만 그었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자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같이 공동으로 하거나 토지등 수혜자가 같이 해야 되거나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이렇게 같이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 경우가 이 경우야. 자, 어느 경우냐. 정비사업 대행이라는 말도 있구나. 요 정도만.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문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 수혜자를 대신하여 밑줄 그어요. 조합 또는 토지등 수혜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밑줄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그어요. 또는 지정개발자 밑줄에게 해당 조합 토지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거기에 1호에 분쟁이라는 말 나와.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밑줄 그어놓습니다. 바로 밑에 줄 계속 추천하기 어렵다고 인정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과반수 동의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뭐 그 정도만 체킹해요. 뭐 이유고 그런 건 없어요. 자, 넘어가요. 가로 2번에 계약의 방법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시공자 선정 잠깐이 시공자 선정은 이렇게 갔어. 이거 정리했어요. 기본서에서 시공자 선정은 제가 어떻게 갔냐면 인가후 지정고시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인가후 지정고시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요. 시공자 선정.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있어요. 시공자 선정이 있습니다. 자, 어느 때 그러냐. 조합이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시공자 선정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요.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고 이게 안 나올 때 그래. 이게 안 나올 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그때가 어느 때야? 이게 안 나올 때가 기아자동차라고. 재개발 사업에서 기아자동차만 할 때는 이게 안 나오잖아. 이게 조합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업에서 그래. 여기에서만 그래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할 때 그래.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 기아자동차다 꼭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시장문수 등이 즉 서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서구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쌍촌동 일대를. 이렇게 되면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시공자를 갖다가 선정할 수가 있는데 어느 때 그러냐 하는 거야. 서구청이 시행자로서 지정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서구청 공보에다가 오픈을 시켜요. 오늘 오픈됐다 하면은 이걸 지정고시후라 그래. 오픈됐다 하면은 바로 오늘부로 해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인가후 지정고시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인가후 지정고시후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는 총의를 해. 총의에 선정하는 거고 시공자 선정이. 여기에서는 이제 토지등 소유자니까 여기에는 규약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전부 다 경쟁이찰이 원칙이고 두 번 이상 유찰됐다면 관용적으로 수익이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106쪽에 보면 1번, 2번에 1번 봐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그 중간에 계약 밑줄,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을 체결하면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된다. 수의계약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계약이다 하면 무조건 경쟁이야. 일반 경쟁이죠.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서 이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이게 지명 입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우리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이제 입찰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거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시공자 선정할 때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서 아무튼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도급순위가 50위 이내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기준을 정해줍니다. 거기에서만 입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중 S클래스 또는 호반건설 이런 몇 명이 한 3명 정도가 나온다고. 거기에서 일반 경쟁 입찰 붙이는 거야.
그게 일반 지명입찰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 소재지를 갖다가 어디 경기권 수도권에 있으면 안 돼. 뭐 여기에 있고 또는 관리 처분을 갖다가 1000세대 이상 했다는 거나 이렇게 되면 호방건설 여기에 중에스클래스 뭐 대주건설 없어졌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대주 피올에 지금도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빨리 읽고 좀 쉬어야지. 쉬는 게 주목적이지 뭐 너무 뭐 대주 피오레가 있든지 뭐 피우든지 안 피우든지 뭔 상관이야. 자 2번.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 밑줄 한번 그어볼까? 이게 뭐 6억 원 초과요. 6억 원 초과하는 공사계약 밑줄. 전문공사로서 추천가 2억 원을 초과한다. 전문공사는 2억 원 초과합니다. 밑줄. 이것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이 법률에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죠. 어떻게 발음이 좀 그렇다. 조달 어떻게 좀 발음이 좀 그렇다. 전자조달 시스템 나오지? 요것을 이용해야 돼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경쟁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예. 원래 조달 업무를 갖다가 인터넷상으로 처리하자 이런 내용인데 일반 경쟁입찰 계약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자조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가요. 동그라미 3번. 자 조합은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 자 조합은 동그라미 치고 이거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야. 이거 할 거야.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지. 응? 조합은 동그라미 치고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야. 밑줄 긋고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원칙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밑줄. 이유 이상 유찰됐다 하면 무조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갑니다. 이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시공자로 선정하자. 밑줄.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지 또.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놔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의 정비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요게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설 민가 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틀린다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는 건 100인 이하고 원칙은 경쟁입찰로 가는 거야. 총회에서.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거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밑줄 긋고 기아자동차 써야지. 기아자동차만 하겠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 앞에서는 조합설 인가 후지. 여기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야. 규약이야 정관이야.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이라고 해야지. 규약에 동그라미 치고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5번.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이렇게 들어갈 거야. 지정고시 후. 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 밑줄 거예요. 거기까지만. 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입니다. 자 네모였고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네모. 경쟁입찰 밑줄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 시공자를 선정하자.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6번 가겠습니다. 5항에 따라서 바로 위에 5항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유입니다. 주민대표의 밑줄 2줄, 토지등 소유자 전체유 밑줄 2줄 새로 생겨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내용입니다. 이거 개정됐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밑줄 거예요.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주민대표위에서 시장군수가 서구청장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걸 보니까 브랜드 없는 회사를 선정하려고 그래. 안돼 우리가 선정할 거야. 해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예? 예. 주민대표에서 전체위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위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위 밑줄 거예요. 주민대표위 밑줄 토지등 소유자 전체위 밑줄.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서구청장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재산권 행사는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취지의 법조문이야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면 철공사 할 때 이런 것들 포함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